안녕하세요. 임신 육아스쿨의 스쿨반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모유수유 전문가이신 국제모유수유 전문가이시기도 하죠. 일산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모유수유에 대해서 해주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 준비하시는 어머님들은 필수로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계속 보시면서 이해하고 숙지하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죠.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하고 성공 확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방문하신 분들은 모유수유 성공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지금 이 순간에도 모유수유를 해야 하나? 모유수유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지신 산모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꼭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신생아에게 있어서 모유에 맞먹는 영양물은 없다라고요. 그만큼 아기에게 좋다고 시중에 나온 약이라던가 영양제 그리고 값비싼 분유도 그 어떤 것도 모유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유는 아기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요구량을 완전히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집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이외에도 비타민, 면역물질, 호르몬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생아나 미숙아의 경우에는 위장관계 발달이 미숙해요. 그래서 수유하고 나서 수유 먹은 거에 한두 모금 정도는 올리는 역류 증상이라던가 구토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모유는 분유보다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모유 수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내성숙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두뇌 발달을 돕고요. 면역물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엄마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유대감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엄마에게도 모유 수유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궁 수축을 하면서 산후출혈이 감소하고요. 산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도 감소시키고요. 산후 우울증 예방과 체중 감소 촉진 효과도 있습니다. 분만을 하고 아기가 출생을 하면요. 생후 6분경부터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 유방을 터치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손도 입으로 가져가고 혀를 내밀어서 핥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생후 80분경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가 아기 모유수유 행동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황금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때 젖을 짜거나 물리는 것이 유두 자극을 하게 되고요. 유두 자극을 하면 유방에서 젖이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젖을 최대한 빨리 물려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산모분하고 신생아가 의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분만 후에 출생하고 나서 바로 즉시 젖물림을 시행하고 있고요. 산모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계셔서 퇴원 전까지 모유 수유를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최대한 빨리 수유해라. 이게 바로 성공적인 모유 수유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만 후에 젖물림을 하고요. 또 첫 수일 내에 진한 노란색을 띠는 모유가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초유입니다. 초유는 고농도의 단백질과 면역 글로불린이 있어서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아기를 보호합니다. 근데 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면서 이 1kg 미만 아기들을 간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생후 1, 2일에서 길게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도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산모님께 초유를 꼭 짜다 주세요. 아무리 안 나와도 한두 방울의 초유라도 가져다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려요. 아이가 금식을 하는데 초유가 왜 필요할까요? 약간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초유가 면역물질이 풍부해서 신생아 면역력을 높이고요.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유를 할 수 없는 초미숙아에게 매우 소량의 초유라도 저희가 입안에다 발라줍니다. 즉 모유 코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결국 그 어떤 약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유를. 이제 출산하고 5일이 지나면서 모유는 점점 초유에 비해서 묽어지는 성숙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성숙류는 전유랑 후유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첫 번째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류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맑고 투명한 색상입니다. 수분이 풍부하고요. 뇌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요. 모유 수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는 초기 모유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식전 샐러드, 에피타이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후유는 뽀얗고 불투명하고요. 전류보다 더 진한 색상이죠. 보기에도 지방 함량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모유 수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나오는 모유로 아이들이 체중 증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본식 또는 디저트 같은 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유와 후유가 각각 나름대로 훌륭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충분히 후유까지 먹었다고 했을 때 젖을 빨리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모유 수유 두 번째 팁. 최대한 자주 수유해라. 하루에 몇 번 정도 수유를 해야 할까요? 이 모유 수유는 아기에 의해서 모유 수유 패턴이 결정되어야 돼요. 이거는 곧 아기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수유를 하셔야 되는 얘기인데요. 보통은 하루 최소 8번에서 12번 정도 수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3시간 간격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유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모유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자주 그 이상 수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엄마는 아기의 배고픈 신호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처음에는 막 몸을 움직이면서 입을 벌려요. 그리고 뺨에 손을 가져다 대면 그쪽으로 고개를 막 돌려요. 이후에는 움직임이 많아지고요. 조금씩 소리를 내며 손을 입으로 가져갑니다. 배고플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신호가 뭘 것 같아요? 우는 거예요, 바로. 네. 근데 강하게 애기가 울다가 젖을 빨게 되면 오히려 바로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지방이 많은 후유까지 먹지를 못하게 되고요. 이거는 결국 식전 샐러드만 먹은 꼴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금방 깹니다. 이렇게 아기가 우는 상황에서 젖을 물리면 제대로 빨 수도 없고요.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심하게 우는 아기라고 할지언정 충분히 달랜 상태에서 젖을 물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기가 이런 신호들을 보이기 전에 미리미리 파악해서 수유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모유 수유를 하시고 또 유축기 사용 전후로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목과 어깨 근육을 사용하시게 되면서 과사용하고 과긴장되고 하면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앉은 자리에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스트레칭이거든요. 팔 전체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비틀고요. 또 손바닥을 아래로 가게 한 다음에 손목을 위로 젖힌 채 유지를 합니다. 네, 반대로 손을 이렇게 뒤집고요. 위를 향하게 하고요. 손바닥을 아래로 꺾고 유지를 합니다. 또 팔도 머리 위로 올려서 옆구리가 쭉 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상반신도 기울이고요. 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좌우 어깨 뒤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출산 전에 유두신장성 검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짧은 유두인지 아니면 잘 늘어나는 유두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검사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